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음 주 시장의 상한가 시그널을 짚어드리는 상승 시그널 주말 전략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조승현입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 상반기 랠리를 주도했던 AI와 반도체 그리고 원전까지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먼저 AI는 AI 버블론이 불거졌는데요. 오픈 AI의 CEO 샘 올트먼이 AI 버블을 언급하면서 AI 기업들의 가치가 통제 불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발언의 여파로 엔비디아 주가가 4% 가까이 밀렸고요. AI 국내 기업도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AI 투자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점에서 단기 과열에 따른 조정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반도체 업종의 정책 불확실성이 더해졌습니다. 바로 미국 정부가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을 제공하는 대신에 삼성전자의 지분을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지원이냐 규제냐를 두고 논란이 커지면서 시장의 경계감을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원전 업종도 논란의 한가운데 섰죠.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합의문이 공개가 되면서 불공정한 합의다라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기술 사용료에 대한 부담감과 수출 기회라는 상반된 시각이 혼재했습니다. 이제 시장은 다음 주로 향합니다.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번 회담에서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합작사 설립을 포함해서 원전 산업의 미국 진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26일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현지 조선소를 방문할 예정인데요. 여기서 조선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기대가 큽니다. 한편 관세 협상에 대한 후속 조치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발언 가능도 이제 변수로 꼽힙니다. 이러한 역량에 따라 외국인의 자금 흐름과 환율 그리고 업종별 투자 심리가 크게 요동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 주 국내 증시는 불확실성과 기회가 혼재하는 구간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다음 주 시장의 나침판이 되어주실 전문가님의 전략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하실 전문가님은 서성민 전문가님이십니다. 증권사 경력부터 투자 자격증까지 올라운더 마스터로 꼽히시는데요. 다음 주 투자 전략 저희 방송과 오늘 끝까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 서울경제TV에서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 모두 가능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상승 시그널 주말 전략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올라운더 마스터님 전문가님이 오늘 정말 필요한 구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번 주 우리 시장에 정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음 주 시장의 방향성을 체크해 주실 것 같아서 기대가 큰데요. 전문가님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로라 투자자문의 서성민 전문가입니다. 저는 증권사 최연소 WM 팀장부터 시작해서 시장의 경험이 상당히 많이 누적된 그런 검증된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산 운용사를 비롯해서 필요한 자격증 다 갖추고 있으니까 믿고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타점으로 실전 능력이 검증된 서성민 전문가님의 소개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 시장의 시그널을 읽어보는 시간인데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은 K-팝 데몬 헌터스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아, 보셨어요? 저는 네. 아직 못 봤는데 네. SNS를 봐도 요즘은 온통 그 콘텐츠 이야기뿐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관련 챌린지도 정말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네. 이번 주 약세장에서도 그나마 받쳐준 게 엔터주였잖아요. 네. 다음 주 시장의 시그널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시장의 시그널을 시장 정리와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8월 지수가 이번 주 들어서 상당히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8월 첫째 주에 일단 시장에 급락이 나왔었다가 바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번 주는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부의 정책 일관성이라든가 일단 글로벌적인 환경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저는 8월 지수가 지지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근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봐야 될 게 한 3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소비 심리 개선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민생 소비 쿠폰이라고 해야 되죠. 민생 소비 쿠폰 발급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카드 매출 증가 등 7월 달 들어서 7월에 소비 심리 지표가
4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뉴스를 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물론 일시적일 수는 있습니다만 단기적인 경기 회복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을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월 달 그리고 5월 달에 기준금리를 2번 인하를 했습니다. 25bp씩 2번 인하를 해서 현재 2.5%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더 금리를 낮추지 못했던 이유가 아무래도 첫 번째로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아서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재명 정부에서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부동산을 일단은 대출 규제를 통해서 조금 제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 있다. 거기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조금씩 반영되고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낮출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미국 금리가 지금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아무래도 고용 지표가 무너졌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일단 9월 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 확률이 대략 한 84% 정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시장은 거기에 환호할 수 있으니 그 부분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게 정말 중요하겠죠. 빅테크 관련해서는 이 이슈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현지 시각 기준으로 27일 날 발표가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포인트에서 집중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중국에 대한 칩 수출 제한이 풀렸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어떤 전략을 펼칠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격은 얼마나 낮출지 그리고 성능은 얼마나 낮출지 이러한 부분들이 엔비디아의 향후 매출 전략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첫 번째로 확인해야겠고요. 그다음에 시장의 높아진 기대치를 과연 충족할 수 있을지가 두 번째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봤을 때 블랙웰이 있잖아요. 호퍼에 비해서 블랙웰의 수익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시장에 상당히 큰 관심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지금 예상으로는 엔비디아의 실적 관련해서는 증권사의 어닝 추정치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증권사에서 지금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조금씩 올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기대했을 때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는 좀 시장이 좋을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미국의 GDP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미국의 GDP 발표는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예비치, 그다음에 잠정치, 그리고 확정치 이렇게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이번에 8월 28일 날 발표되는 미국 GDP는 잠정치가 되겠죠. 근데 예비치가 워낙에 좋게 나왔습니다. 3.0%가 나왔는데 사실 예전에 1분기 때는 마이너스 0.5%가 나왔기 때문에 이 경쟁 성장률은 어마어마한 GDP 성장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우리가 숫자에 속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GDP라는 게 사실 함수가 이렇게 됩니다. GDP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넷 익스포트라고 해가지고 일단 투자, 그다음에 소비, 투자, 그다음에 정부 지출, 그리고 순수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미국의 관세 정책 때문에 수입이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어서 순수출이 올라가서 GDP가 올라갔다. 뭐 이런 해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의 정책 자체가 GDP를 올리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투자해라라고 하냐면 C가 올라가겠죠. 투자가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I가 올라가겠죠. 투자해라 그러면 I가 올라가겠고요. 그다음에 정부 지출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G가 올라갑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무역 적자를 해소하겠다라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관세를 무기로 해가지고 그래서 순수출 자체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GDP를 올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라도 8월 지수는 어느 정도 저점을 형성하고 반등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강조를 했던 부분이 뭐냐면 하반기 키워드는 원래
상반기에는 SK 하이닉스였다가 하반기는 삼성전자로 바뀌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코스피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삼성전자는 주가가 좀 탄탄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의 하방 지지가 될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 부분을 참고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한번 시그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까 도입부에 앵커님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K대헌이라고 하죠. K-팝 데몬 헌터스.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제가 막 그렇게 뭐 유행에 빠른 편이 아니라 이런 단어를 들었을 때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영화의 줄임말이더라고요. 그래서 K-팝 데몬 헌터스의 파급 효과가 상당히 컸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미디어 엔터 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중국에서 외국 드라마에 대한 문호를 개방을 했습니다. 그게 무려 15년 만이기 때문에 관련된 기대감이 한창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게임 관련해서는 세계 최대의 게임 쇼가 개막을 했죠. 그래서 그 25년도 지금 20일부터 해가지고 24일까지 독일의 쾰른에서 개막을 했는데 게임스컴이라는 세계 최대 행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이슈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게임주 자체가 지금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단 NC소프트라든가 넷마블 같은 데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거기에 관련돼서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상향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거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자동차를 볼 수가 있겠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관세의 영향에서 상당히 가시권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맞을 매를 미리 맞았다라는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그러한 전략들이 있기 때문에 현지화 전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다음 주 시그널로 방송 엔터, 게임 그리고 자동차 분야를 볼 필요가 있겠다. 뭐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드리고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가 방송 엔터입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K-팝 데몬 헌터스를 언급하며 K 콘텐츠 확산 전략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20일에 아리랑 TV인가 거기 방송에서 지금 K-팝 데몬 헌터스의 감독이었던 매기 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트와이스의 그 두 명과 함께 만나서 대담을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도 K-팝 전략에 대한 부분, 그리고 K-컬처, 그리고 K-엔터, K-컨텐츠 부흥에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를 나눴습니다. 즉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바로 K-컨텐츠 확산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느 정도 정책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 있잖아요. 중국에서 해외 드라마 방송 추진한 게 무려 15년 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사실 넷플릭스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러한 컨텐츠들이 이제 소비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중국에는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 컨텐츠의 소모량이 어마어마해질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외 드라마 방송 추진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엔터주가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멋진 그룹들이 지금 이제 해외 공연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중국에서 공연을 할 수 있다라는 점들은 공연 매출이라든가 회사의 수익성 기여에 상당히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종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시그널인데요. 첫 번째 시그널은 하이브입니다. 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있죠. 방탄소년단, 죄송합니다. 제가 옛날 사람이라 방탄소년단이라고 했는데 BTS죠. BTS가 이제 모두 전역을 했기 때문에 내년 봄쯤에 이제 완전체로 컴백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월드 투어를 하겠죠. 거기에 관련돼서 2026년도에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무려 영업이익 기준으로 4천억 이상을 기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물론 리스크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방시혁 의장과 관련된 혐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서 오너 리스크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최근 기관의 매수세를 본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우려보다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큰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방시혁 6년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하이브에서는 그 남자 아이돌을 6년 단위로 한 번씩 데뷔를 시킵니다. 그래서 BTS가 2013년 데뷔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19년에 투마로우 바이 투마로우,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 네. 아무튼 2019년도에 데뷔를 했고요. 이제 2025년이잖아요. 이때 코르티스라는 5명 멤버의 그룹이 데뷔를 하는데 얘네가 지금 SNS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한 캐치아이라는 미국 현지화 그룹 뭐 이런 데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봤을 때 하이브의 실적에 대한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가격대에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전략적인 부분은 이따가 함께 하실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일단 블랙핑크, 그다음에 베이비몬스터 이렇게 어마어마한 IP를 두 개나 두 그룹이나 소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가 사실 최근에 주가 상승률로 따지면 엔터주 중에 거의 베스트였다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도 시장 무관하게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뚜렷했습니다. 특히나 기관 쪽의 매수세가 정말 좋았고요. 그런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상단은 열려 있다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너무 고가권이다 보니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너무 비싸게 매수를 하신다고 한다면 조금 고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한 전략적인 부분은 하단에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YG 엔터테인먼트도 리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종목인데요.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생소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노머스라는 기업인데 우리가 국내의 최초의 엔터테크 기업이다. 엔터테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기업의 설명을 딱 들어보시면 기업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설명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딱 보시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아실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티스트의 IP를 활용한 엔터테크 기업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시겠나요?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팬이 있습니다. 아티스트가 있어요. 이들의 연결 통로가 되는 플랫폼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투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MD,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소통.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첫 번째 투어는 해외 투어를 해야 되는데 내가 보고 싶은 연예인이 있는데 이 연예인이 투어를 하려면 뭔가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획해주는 역할. 그 다음에 그걸 보고 뭔가 제품을 사고 싶어지게 만드는 제품 기획의 단계까지 연결을 해주고요. 회원들이 일단은 그 회원이 아니죠. 일단 그 팬들이 아티스트의 굿즈를 산다거나 이런 행위들에도 도움을 주고요. 그 다음에 소통. 메신저로 메신저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팬과 아티스트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마련해준 그런 대단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상반기 영업이익이 88억을 돌파를 했는데요. 이건 작년 한 해에 영업이익을 돌파를 한 거다 보니까 이 기업의 주가가 상당히
세게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구조가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좋아하시는 뭐 차은우라든가 뭐 아이유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팬 미팅이라든가 아니면 해외 투어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해서 대박을 터뜨렸던 그러한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정말 유망한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노머스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유명하다 보니까 매수세가 상당히 이렇게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략적인 부분 여러분들이 스스로 혼자 판단하시기보다는 함께 한번 전략을 짜보는 게 좋겠다. 그것은 하단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게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세계 최대 게임쇼 게임스컴이라고 하는데 얘가 독일의 쾰른에서 개막을 했습니다. 20일부터 24일까지인데요. 일단은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기보다는 이건 기사 내용이고요. 선별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신작 기대감이 조금 꺾이면서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리니지를 필두로 한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넷마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의 공통적인 매수 주체가 바로 외국인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참고를 해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힘받는 게임주 깜짝 실적의 목표가 상향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넷마블과 NC소프트의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는 그야말로 대단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목별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하나씩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넷마블입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게임스컴에서 실제로 게임을 선보일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 블룸 워커라는 일단은 환경 치유 게임인데 좀 생소하죠. 그래서 그 게임을 출시할 예정인데 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라기보다는 기존의 뭐 RF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기존 게임들의 매출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신작 기대감보다는 이런 부분이 유효하게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좋았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 전략과 관련된 부분은 하단에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뭐 자세하게 뭐 어느 정도 가격대에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 이런 종목을 알아두시라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볼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두 번째 시그널 넥슨 게임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넥슨이고요. 던전 앤 파이터의 IP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사실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게임 진행 상황 아니면 신작 기대감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나고 있지 않은 이유가 지금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일단 인적 관련된 비용입니다. 지금 채용과 관련해서 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 빅게임을 히트시키기 위한 노력을 회사 차원에서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퍼스트 디센던트라는 게임이 조금 되게 야망을 가지고 출시됐는데 초반에는 되게 인기가 있었다가 조금 시들시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평선이 밀집 구간입니다. 그래서 힘을 응축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간에서 위 또는 아래로 강한 시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저의 판단으로는 일단은 모든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섹터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를 고려했을 때 얘는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사실 뭐 현재 가격대도 충분히 진입 가능하다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에 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쿠키런 아시잖아요. 쿠키런 관련된 종목이죠. 데브시스터즈인데 사실 데브시스터즈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일단 쿠키런 킹덤 4주년 출시작이죠. 지금 출시된 지 4주년 됐는데 생일을 맞아서 지금 상당히 좋은 시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쿠키런 오븐 스매시라는 향후 10월 달 이후에 출시될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 차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가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권이 지금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에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죠. 일단 자동차 섹터인데 자동차 섹터는 관세 영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7월 차 수출이 아이러니하게도 8.8% 올라갔고요. 8월만 하더라도 지금 자동차 쪽에 수출이 거의 20%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쪽으로의 수출은 당연히 줄어들고 있을 텐데 수출 다변화를 통해서죠. 중동 시장 공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장 부품 공급 확대 이유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껑충 뛰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거기에 따른 주가의 흐름도 상당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다들 알고 계시는 기업이니까 기업 설명은 차치하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부분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는데 현대와 기아차 같은 경우에 이날의 주가 변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정이 완료가 된 이후에 직후에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시면 우리가 원래는 미국에 관세를 안 냈었어요. 그리고 일본은 2.5% 관세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둘 다 15%가 됐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15%가 늘어난 거고 일본은 12.5%가 늘어난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적으로 우리가 더 불리하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하락을 했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악재는 이미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현지 공장을 활용한 현지화 전략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리가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모비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전장 부품 확대에 따른 영업이익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측면이 지금 부각되고 있고요. 지금 뭐 현대모비스라든가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가가 좋게 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그룹 내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관세의 영향력 이 부분을 상쇄시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해서 자동차 섹터는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전략적으로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말씀드릴게요. 코리아 FT인데 자동차 섹터에서 제가 제일 좋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HEV라고 해가지고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판매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보더라도 EV 우리가 순수 전기차 시장은 어느 정도 캐즘에 빠져 있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은 그 과도기적 단계이기 때문에 얘에 대한 수요와 시장 규모는 상당히 커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고요. 현대차의 독점 공급 계약을 맺은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우리가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은 카본 캐니스터라고 해가지고 약간 그 자동차에서 발생된 연료가 그대로 빠져나가게 되면 환경 오염을 시킵니다. 그래서 걔를 잡아가지고 재연소를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치를 만들어내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친환경, 신재생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컨셉하고도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4년 연속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 회사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관련된 전략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단에 링크를 참고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문가님의 시그널 종목을 리뷰해보는 시간인데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전문가님의 인사이트는 이렇게 높은 타점으로 또 이어지잖아요. 네네. 공략주 현황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네, 일단 하나씩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K사인이라는 종목인데요. 일단 블록체인, 암호화폐, 전자지갑 인증 솔루션 관련된 기업이다.
최근에 있었던 이슈 중에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부분이 시장에 상당히 큰 관심을 받았고요.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만약에 도입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카카오라든가 뭐 삼성전자를 통한 삼성페이 이런 애들이 워낙에 기존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활용하기 때문에 가장 가능성이 높을 거다라는 시장의 평가가 있었죠. 거기에 관련돼서 일단 삼성에 대해서 DB 암호화 제품을 제공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삼성의 1등 협력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최근에 삼성페이와 관련된 움직임이 이번 주에도 좋게 나왔던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차트를 보시면 일단은 타점이 나옵니다. 여기 조금 지지부진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며칠 뒤에 운 좋게 상승세가 나왔고요. 22%라는 수익을 우리가 안겨드릴 수 있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단의 링크를 참고하셨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주전자재료인데요. 2차 전지 섹터가 한동안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상당히 괴롭혔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지지부진할 때 조금 주목받지 못했던 쪽에서 지금 어느 정도 이인 모멘텀이 개선되면서 올라와 주고 있는데요. 저는 그중에서도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의 기술력 측면에서 상당히 주목받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대주전자재료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일단은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의 효율을 높여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관심 가질 테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지금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모습이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2025년도 이후에 증설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이익의 규모가 상당히 커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죠. 차트로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요날 보면 요날 좀 하방을 세게 줬었는데 이때 적절하게 매수 타점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8월 4일 날 추천을 드려서 며칠 안에 16%의 수익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이런 거 모두 하단에 링크를 참고하신 분에 한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디스플레이 그리고 관련해서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파인엠텍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우리가 큰 이슈로 다뤘던 부분이 뭐였냐면 삼성 디스플레이와 중국 BOE 간의 소송 관련된 부분이었죠. 특허 침해 소송 관련해서 미국 법원에서 예비 판결을 내렸는데 BOE의 패널을 일단은 14년 8개월간 수익 금지 조치를 내렸었죠. 거기에 따라서 디스플레이 업종이 우리나라의 디스플레이 업종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거기 관련해서 가장 유망한 종목으로 제가 파인엠텍이라는 종목을 드렸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큰 상승세가 나왔고요.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사실 일단 여기 하단에 링크 타고 들어오셨을 때 여기 안에서도 저희가 수익을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신흥 SEC라는 종목하고요. 그다음에 로켓 헬스케어 이 두 종목이 있는데 뭐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문가님의 시그널 기법 강의를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제 처소가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는 꽤 쌀쌀함이 느껴지는 것 네. 같아요. 좀 선선한 것 같은데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가 왔다라는 게 몸으로도 체감이 됩니다. 네. 하반기 성공 투자 기법 배워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기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그널 기법 중에 조건 검색기라고 있는데요. 일단 조건 검색기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몇 가지 보조 지표를 결합해서 만들어낸 거다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거나 그렇게 한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을 하기 위한 보조 지표로서 활용된다라는 거 일단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맹신보다는 일단 참고용 자료로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매일같이 변화하는 시장 이슈를 찾아내는 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검색계에는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조합을 해야 되겠죠.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시장의 이슈가 있는지를 먼저 탐색을 해보시고 거기에 이 검색기를 적용하시는 전략이 훨씬 더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고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슈와 트렌드를 따라다니는 그러한 노력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시장에 맞는 전략과 종목은 상승 시그널 그리고 오픈 채팅방 매수 신호는 기법 강의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는 그런 전략이 가장 베스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쌍바닥 기법이라든가 짝꿍댕이 기법이라든가 이런 모든 비슷한 얘기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알아요. 자, 이러한 가격대에서 지수가 반등 또는 종목이 반등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여기가 저점이구나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얘가 저점인지 아닌지는 지나봐야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리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여기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실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 얘는 어느 정도 진바닥으로 간주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게 이 기법의 핵심이고요. 다만 두 번째 저점 신호가 나왔을 때는 첫 번째 저점보다는 위치가 조금 높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거래량이 좀 더 실리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누구나 자신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거래량이 기존 거래량의 500% 이상 돼야 조금 신뢰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확인되었을 때 들어가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법보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트렌드를 파악하는 능력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핵심 섹터를 발굴하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러한 기법 공부에 앞서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게 더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첫 번째 바닥에서 물량을 소화하고 두 번째 바닥에서 거래량 500%가 확인되었을 때, 그러니까 신뢰도가 높은 구간에서 진입한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은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관련된 부분들은 하단에 링크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저 부분에서 기법을 통해서 시세가 상당히 많이 나왔던 경험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하단의 링크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부분 그냥 화면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주에 주목할 만한 종목을 공개하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종목 바이오노트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상반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하반기 모멘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실적만으로도 주목할 만한 종목인데 제가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상반기 매출이 609억을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이 80% 급증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죠. 상반기 매출도 매출이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100억 이상을 기록을 했는데 작년 영업이익이 122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돼서 상반기에 작년만큼을 거의 뛰어넘는 수준이 나왔기 때문에 하반기가 더욱더 기대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회사 자체가 동물용 진단약품 쪽에서 거의 세계 선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동물 복지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서 거의 대장주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종목이
그렇게 시총이 큰 종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50억 자사주 신착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니까 주주 환원 체계에 대해서 적극적이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대의 트렌드에 맞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주주 지분이 좀 높은 부분이 있어서 유통 물량이 많이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이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상세한 내용은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바이오 컨텐츠라든가 동물용 진단 키트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바이오 컨텐츠라는 저 자체가 뭐냐면 일단 원료의약품도 생산을 하고 바이오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한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물용 신속 진단 키트 그리고 V체크 F라고 하는 우리가 형광 면역 그런 관련된 진단 키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얘에 대한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80여 국의 공급 체인 구축을 완료를 했고 미국, 중국에도 거점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 측면이 가장 중요한데요. 실적 턴어라운드. 안정적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동물용 진단 신제품에 관련된 그러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적 측면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매출액 609억, 영업이익 110억인데 2024년 전 연도를 따졌을 때 122억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곱하기 2 단순 계산하더라도 이 기준에서 80% 이상 이익이 급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계절적인 그러한 영향이 크게 없기 때문에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차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이 종목은 정배열 초입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는 5,700원, 목표가는 6,5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일단은 60일선이 이탈했을 때 5,250원에 매도하는 전략인데 사실 이러한 전략이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좀 더 빠르게, 좀 더 빠른 속도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은 하단에 링크를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바이오노트의 투자 전략 알아보고 왔습니다.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80% 증가했고 하반기에도 실적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두 번째 종목은 히든 종목으로 올라왔는데요. 네. 중국 한알령 해제 기대감으로 주목해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컨텐츠 종목 우리가 상당히 집중할 필요가 있겠죠. 일단 오늘의 시그널 종목은요. 컨텐츠 종목 중에 그래도 덩치가 상당히 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글로벌 빅10 광고사와 맞손을 잡은 그러한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K-팝 확장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정말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거대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광고 경기 회복에 따라서 하반기에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방송뿐만 아니라 뭐 영화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그 엔터 쪽으로도 진출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부분에 발을 걸친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의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첫 번째 기업 설명은 대한민국 대표 미디어 커머스 기업이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음악 사업 부문에 견조한 매출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화 드라마 사업 부문에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건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 종목의 실적이 상당히 부진했었는데요. 그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영화 드라마 사업 부문에서의 손실이 상당히 컸기 때문인데요. 지금 중국의 시장 개방에 이어서 이 회사가 이런 부분을 타진할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14편이 반영이 예정되어 있고 어떤 대형 기획사라든가 아니면은 대형 제작사를 끼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매출 원가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2025년도에는 이 회사의 수익성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PBR이 0.6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디어 업종 중에서는 PBR이 상당히 낮은 부분, 즉 저평가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저평가 구간에 있는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익적인 측면 살펴볼까요? 일단 매출액은
어느 정도 상승하고 있는 거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매출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익을 내느냐가 좀 더 중요하겠죠.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도엔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2024년도에 흑자 전환을 했고요. 이 이익을 확대하는 구간에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영화 방송 부문에서의 이익 확대. 그리고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넷플릭스를 이길 수는 없겠지만 넷플릭스에 대항하기 위한 토종 플랫폼을 구축한다. OTT 플랫폼을 구축한다라고 했을 때 거의 유일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정책하고도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요 구간에서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관심이 상당히 높았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매수가 79,000원, 목표가는 이 하단에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73,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종목명과 그런 부분들은 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주에 주목할 만한 좋은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고 왔는데요. 바이오 콘텐츠 기업 바이오노트,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디어 관련 기업으로 히든 종목으로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1차 목표가, 그리고 장중 실시간 대응은 방송 시간 외에서 이어지니까요. 자막 하단 통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승 시그널 주말 전략,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